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자, 오늘은 2024년 3월 3일 수요일입니다. 자, 연일 지금 지수가 좀 빠지면서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는 정도 됐는데요. 먼저 시장 흐름이 바뀌면서 삼성전자 주식이 수급을 완전히 블랙홀로 빨아들이면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에, 지금 수급을 굉장히 애곡시켰습니다. 수급을 빨아들이면서 블랙홀을 대면서 이렇게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일 코스닥 쪽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지금 빠지면서 공포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흐름도 그렇게 많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시 흐름이 바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항상 그랬듯이 공포심을 느낄 때가 가장 저점이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종목별로 또 시장 상황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오늘 거래소에서 5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은 363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에서 12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은 그렇게 크게 지금 거세게 매도하고 있거나 그렇게 하향으로 베팅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드렸듯이 어제 외국인이 주식 선물에서 엄청난 물량을 매도 쳤고 어제 1조 이상을 매도 쳤습니다. 오늘 또 75억 매도를 쳤는데요. 자, 외국인은 선물에서는 하향 매도 포지션을 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차트 삼성전자 일봉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일본시 차트 일봉 차트인데요. 자, 삼성전자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10만 원, 목표가 10만 원까지는 간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호재 사항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 먼저 1사분기 실적이 곧 잠정 실적이 나올 거고요. 실적이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로 지속적인 호재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대표 주식입니다. 전혀 염려할 것도 없고요. 제 생각은 10만 원 이상까지는 쭉 본다. 10만 원 이하에서는 팔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상을 보면은 지금도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오늘도 249만 주 매수했고요. 어제도 1100만 주. 연일 삼성전자가 수급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블랙홀로. 여타 종목이 그래서 매도를 하게 됐고, 자, 삼성전자 수급을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상승을 시키는데요. 또 반면에 지금 외국인은 선물 포지션은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하락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선물은 매도 포지션, 삼성전자는 상승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삼성전자 외에 여타 종목은 전부 하락이다, 매도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선물에서 매도를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삼성전자를 또 끌어올리고 있고 그래서 다른 종목에서는 또 매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이 차트는 SK 하이닉스 차트입니다. SK 하이닉스 차트인데요. 자, SK 하이닉스는 삼성전보다 먼저 상승 출발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19만 원 고점 찍고 다시 17만 9천 원까지 내렸는데요. SK 하이닉스 제가 목표가 20만 원 잡았는데요. 자, 목표가 20만 원은 무조건 달성하고 지금 19만 원까지 찍고 내렸으니까요. 달성하고 최초에 제가 목표가 23만 원까지도 올려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23만 원, 그 정도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은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무조건 반도체는 앞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지금 제가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현물 주식이 있고요. 현물 주식이 있고 선물 주식이 있습니다. 선물 주식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현물 SK 하이닉스가 현물이 있고요. SK 하이닉스 선물이 있습니다. 주식 선물이. 이 주식 선물이라고 합니다. 또 옵션도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선물과 옵션이 있는 파생 상품인데요. 이쪽은 가격이 현물에서 SK 하이닉스를 한 주를 매수하게 되면 선물에서 또 한 주, 예를 들어서 한 주를 매수한다. 이렇게 서로 한 주씩 매수한다 하면은 자, 같은 가격이지만 레버리지가 현물의 5배입니다. 선물은 5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물에서 또 베팅이 크고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를 한 주를 매수하고 선물을 한 주를 매도를 하게 되면 선물이 5배로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하이닉스가 오르게 되면 손해보게 됐습니다. 선물에서. 또 오히려 하이닉스가 빠지게 되면 현물에서는 손해지만 선물에서 5배의 이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어제 상황인데요. 어제 외국인이 현물을 한 주를 매수하게 되면 지금 하고 선물을 이보다도 10배 갖고 온 것을 매도를 쳤습니다. 어제 주식 선물에서 현물을 매수하고 1,000억을 매수하고 1,000억 현물에서 1조를 매도 쳤습니다. 선물에서. 그렇다면은 지금 현물에서 1,000억인데 또 1조인데다 10배죠. 10배인데 베팅이 5배짜리입니다. 레버리지가 5배입니다. 그러면은 1조면은요. 여기는 5조를 베팅을 하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조를. 현물은 1,000억을 매수했다면 현물로 환산하면은 5조를 다시 매도에 가담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은 지금 지수가 현물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크게 지금 하향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리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 오르지는 못한다. 이 물도 조금 있으면 바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주식 선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선물이 뭐냐면은요, 자, 기아를 예를 들겠습니다. 기아라는 주식이 있고요. 기아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물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현물 주식. 다시 기아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가격은 똑같습니다. 선물 있고 옵션이 있습니다. 같이 또 거기에 옵션까지 있습니다. 예,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기아의 선물 한 주고, 자, 기아의 선물 한 주, 선물 한 주, 이렇게 되면은요, 기아의 선물 한 주는, 기아 현물의 곱하기 5배, 그런 레버리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가 움직이는 것은 오르든 내리든 현물 5배의 움직임하고 같습니다. 이 한 주는, 선물 한 주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기아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이 주식 선물은요, 매월 두 번째 주 목요일. 자, 여러분 이걸 좀 깊이 자세히 아셔야 됩니다. 선물에 대한 공부인데요. 목요일 둘째 주에 생성이 됩니다. 생깁니다. 생성이 생깁니다. 이 주식이 생깁니다. 이 주식이, 기아라는 주식이 생깁니다. 똑같은 가격에. 생성이 됐다가 한 달 후, 다음 달, 2월, 예를 들어 3월 둘째 주의 둘째 주 목요일에 이 선물이 생겨가지고 생성이 돼서 4월 둘째 주 목요일에 소멸이 됩니다. 소멸.
이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수명이 한 달입니다. 수명이. 이 선물 옵션 수명은 한 달입니다. 한 달. 전달 목요일, 둘째 주 목요일에 생겼다가 다음 달 둘째 주 목요일에 청산이 된다가 없어진다 이거죠. 없어집니다. 이게 딱 한 달 수명입니다. 그 뜻을 설명하는 이유는 무슨 말이냐면요. 자, 기아를 3월물입니다. 3월물. 3월달에 생성된 3월물이라고 합니다. 3월물. 3월물을 외국인이 매도를 칩니다. 매도를. 3월물을 매도 친다고 합니다. 매도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매도를 칩니다. 3월물을. 매도를 치는데 어느 순간 언제 쳐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3월달에 살아있는 동안에 치는 겁니다. 쳐가지고 쭉 놔두면은 기아가 현물을 계속 사서 올렸습니다. 현물을 사서 다시 지우고요. 자, 기아 차트를 쭉 올렸습니다. 현물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사가지고 현물을 올렸는데 이쯤에서 선물을 매도를 친다. 현물을 놔두고 현물은 그대로 사서 보유하면서 선물을 매도 칩니다. 그것부터 해지라고 합니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기아 선물을 매도를 쳐놓습니다. 한 주를.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주를 샀어요. 또 한 주를 매도 칩니다. 여기서 똑같은 한 주를. 그래야 기아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지면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은 이 현물에서 이번 이렇게 사서 올렸던 것을 여기서 계속 사면서 올렸습니다. 외국인이 굉장히 거래량도 많고 사서 올렸는데 여기서 이 현물을 안 팝니다. 그냥 그대로 보유하고 선물을 팝니다. 선물을. 주식으로 말하면 공매도를 하는 겁니다. 공매도를 못하게 하면은 공매도를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선물을 팝니다. 주식 선물을 팔아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은 이 5배니까요. 에버리지가 5배니까요. 5배의 수익이 생깁니다. 이만큼 빠진 만큼의 5배. 여기서 올라갔던 금액의 5배가 수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량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주식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월물이 4월 둘째 주 목요일 가면은 자동 청산이 됩니다. 자동 없어집니다. 그만큼 이익 보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다시 매도했던 것을 다시 살 때 그걸 환매수라고 합니다. 환매수. 다시 사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익을 보고요. 그 변곡점, 그 분기점이 어디서 일어날 건가 중요합니다. 분기점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데 어디서 과연 현물을 산 것보다도 선물을 다시 매도 쳐놨기 때문에 그걸 환매수해서 없애져야만이 주식이 변곡점이 생겨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매매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현물만 갖고 주식만 갖고 하지만 기관이나 외국인은 선물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라는 뜻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차트는 기아 차트입니다. 기아 차트인데요. 자, 외국인이 굉장히 외국인뿐만 아니라 거래량이 굉장히 폭발하면서 쭉 끌어올렸습니다. 여기까지 거래량이 굉장히 폭증했습니다. 폭증해서 올렸는데 이 부분에서 하락 시작해서 이 부분까지 내렸는데요. 이런 경우는 기아 현물은 전혀 팔지 않았습니다. 현물은 팔지 않았는데 이 경우는 선물을 파는 겁니다. 기아 선물이 있습니다. 기아 선물 옵션도 있고요. 기아 선물을 팔아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빠질 것을 대비해서 해지를 한다고 합니다. 해지. 그러니까 손실을 여기 현물을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이게 빠져버리면 현물이 샀던 것들이 다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현물을 안 팔고 대신 선물을 매도합니다. 선물을. 이제 이슬 선물은 3월물이겠죠. 3월물을 매도해서 이 선물은 다음 달 4월 둘째 주까지 이 상품이 살아있고 4월달 둘째 주 목요일 날 청산이 됩니다. 자동 청산. 자, 이 선물은 자동으로 먹었던 사람이나 손해를 봤던 사람이나 이익을 본 사람이 자동으로 4월 둘째 주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곡점이 언제 생기느냐. 지금 이렇게 매도 쳤던 세력들이 적당한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면 다시 선물을 또 매수합니다. 선물을 매수하면 이 현물도
다시 돌았습니다. 프로그램 매도에 따라서 다시 선물을 매수해도 이 현물이 돌아서게 됐습니다. 가격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곡점이 언제쯤 나올 것인가가 중요하고, 지금 현물만 가지고 계시는 개인 투자분들은 이 변곡점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식이, 이 종목이 펀드멘탈이 안 좋아서 빠지고 그러면은 매도를 쳐야 되겠지만, 사놨던 걸 팔아야 되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언젠가는 다시 수급을, 이익을 선물해서 돌린다. 그때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아도 선물에서 다시 언젠가는 환매수라고 합니다. 매도 쳤던 것을 다시 매수하고, 그래서 그 주식 선물, 그 외국인 수급에서 주식 선물도 항상 파악을 하고, 주식 선물이 매수로 돌았을 때는 현물도 돌아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느 점에서 이 변곡점이 생기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4월 둘째 주까지 계속 뺄 수는 없고요. 자기들도 또 서로 간에, 시장 참여자들 간에 매도 공방을 벌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또 돌아선다. 돌아서게 되면은 또 자기들이 매수 포지션을 상승으로 베팅을 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끌어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은 대부분 현물만 하기 때문에 좀 이 공포심을 견뎌내고 변곡점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이 차트는 자, 특징주만 분석하겠습니다. HLB입니다. HLB 이런 종목은 또 주식 선물은 없습니다. 주식 선물이 있는 종목은 대부분 거래소 쪽에, 그 다음에 코스닥이더라도 굉장히 그 우량주에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없는데요. 대신에 이 종목은, 자, 코스닥에서 이 종목 쭉 상승해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빠졌는데요. 오늘 밑꼬리를 달았습니다. 밑꼬리. 상당히 공포심에 의해서 VI까지 발동되고, 투매가 나왔다가 다시 진정하면서 밑꼬리를 달고 올라섰는데요. 지금 마이너스 3.58% 빨았는데요. 이 종목도 코스닥의 문제는 조그마한 시장이 흔들림에도 굉장히 크게 움직인다, 하락이. 그렇지만 HLB도 이미 늘 말씀드리지만 FDA 승인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승인이라는 이벤트가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설 수 있다. 돌아선다. 저는 계속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또 투매에 가담하지 않았다면은 조만간에 돌아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HLB. 그리고 HLB 한번 수급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HLB는 그동안에 너무 많이 급등해서 조그마한 시장의 충격에도 굉장히 크게 빠졌는데요. 외국인은 어제도 순매수했고요. 오늘도 순매수했습니다. 상당히 대량으로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더라도 이렇게 외국인이 수급을 하더라도, 수급이 좋아지더라도 시장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빠지게 되면 같이 덩달아서 빠지게 되고, 또 투매에 가담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또 공매도를 쳤던 세력들은 이 흔들리는 불안 시장에서 계속 공포심을 유발하는 이런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상을 뉴스라는 발표를 함으로써 상당히 개인들이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저는 또 이 종목도 내일부터라도 오늘 미국 시장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바로 또 돌아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종목 알테오젠인데요. 알테오젠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여러 가지 공포심에 의해서 좀 빠졌는데, 오늘은 그러나 강보합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시장만 조금 좋아진다면은 오늘 저녁 미국 시장하고, 이런 미국 시장이 어제 바이오주가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바이오주가. 그래서 한국 시장에 제약바이오가 빠진 거지, 알테오젠이라든가 HLB에 그 개별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빠진 건 아닙니다. 개별 종목에 문제가 있어 빠진다면은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바이오주가 빠짐으로써 또 많이 급등했던 만큼 좀 조정을 보인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독자님들, 오늘같이 공포심을 유발하더라도 항상 평정심을 가지고
평정심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 투매에 가담해서는 안 되고요. 에, 빠지는 것도 한없이 빠질 것 같아도 어느 분기점이 옵니다. 변곡점이. 그 변곡점을 찾아서 오히려 다시 반등했을 때, 변곡점을 찾아서 오히려 매수했다가 반등했을 때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평정심을 찾아서. 그래서 지금 첫째는 삼성전자가 수급을 다 빨아들이고 있어서 좀 변화가 와야 될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가 조금 조정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여타 종목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워낙 삼성전자가 강하게 수급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매도하라는 건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오히려 좀 조정을 조금 눌림목을 준다면은 그때 삼성전자를 매수 가담하시고요. 오히려 미국 시장이라든가 오히려 바이오 여타 종목이 에, 미국 시장이 좋아지면은 다른 지금까지 조정을 보였던 종목이 좀 다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주식 선물 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물 흐름이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라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